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간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워런 버핏의 시각에서 오늘도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지난 시간부터 제가 이 시간 이제 레전드에게 듣는다 방송을 한 6, 7개월 정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좀 하면서 프로그램 타이틀 주제에 맞게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리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7종목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목표 가격 도달한 두세 종목을 빼고 또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종목 전략 위주로 해서 소개 좀 드리고 있죠. 지난 시간엔 제가 어떤 자산주 관점에서 언급해드렸던 어떤 사조산업하고 선창산업에 대해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 또 좀 두 종목 정도를 좀 오늘까지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워런 버핏의 어떤 실전 투자 원칙에 따라서 함께 종목도 소개해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언급해 드릴 종목은 건설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1월 6일 날 5만 원대에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렸던 부분 자체는 워런 버핏이 최근에 그 사업을 통째로 인수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워런 버핏이 2000년도에 인수한 통째로 회사를 인수한 회사 중에서 페인트 회사가 있었습니다. 벤자민 무어라는 회사죠. 그 회사를 인수했고 그 당시 아마 제가 한샘 같은 경우도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샘도 의류회사도 워런 버핏이 2000년도 이후에 통째로 회사를 두세 군데를 인수했었는데 그때 페인트 회사 인수와 관련해서 건설화학이 현재 워런 버핏의 국내 시장에서 맞는 그것도 종목인 것 같아가지고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 5만 원대에서 언급한 이후로 6만 1,200원까지 약 22% 정도 상승했다가 현재 주가는 다시 거의 제자리 걸음까지 온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인데요. 그 이유가 일단 이 회사 먼저 기업 내용입니다. 이 회사는 52년에 설립했습니다. 75년도에 상장했으니까 워런 버핏이 오래된 기업 중에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일관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선호한다고 그랬죠. 이 회사도 업력 자체가 60년이 가까이 좀 됐고 페인트 회사라는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시장 점유율 2위권입니다. 1위가 KCC니까 워런 버핏이 1위 업종을 선호하지만 그래도 2위 정도까지는 충분히 2, 3위 정도까지는 어떤 소비재 산업이고 재무 내용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관점에서 워런 버핏형 종목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요 매출이 건축 쪽에 건축용 도료 쪽에 이제 건설화학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 KDK라는 회사가 자동차 도료 쪽에 매출이 좀 차지하면서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 좀 되고 있는데 회사 포인트는 안정적인 영업 실적도 있지만은 자회사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종목을 접근할 때 있어서 수익 가치를 본다 한다면 성장성과 수익성을 볼 거고 그다음에 자산 가치를 본다 한다면 부동산 가치, 사조산업이라든가 선창산업처럼 그다음에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자산 가치거든요.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또 자산 가치인데 이 회사는 우량한 자회사를 두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보시게 되면
자회사가 한 8개 정도가 좀 되는데 강남 해상협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법인까지 해가지고 한 회사도 적자가 나지는 않는 회사입니다. 다 최근에 1분기 말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강남 화성이라는 회사 자체는 접착제라든가 합성 수지 만드는 회사인데 40억 정도 이익이 났고, 그다음에 복합 성형 재료를 만드는 회사인 KPI 같은 경우도 15억 정도 1분기 때 수익을 난 회사고, 그다음에 그 선박 건조 수리 회사인 강남이라는 회사도 1분기에 18억 정도 이익 날 정도로 자회사들이 다 우량한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 지분을 20%에서 3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분법 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회사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 상황입니다. 국내 페인트 시장 자체는 상당히 저성장입니다. KCC를 중심으로 해서 5개사가 약 80% 정도를 좀 점유를 좀 하고 있는 회사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저성장이지만은 건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경기 자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안정적으로 페인트 회사들이 실적이 증가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합성수지 제품 가격이 원재료가 떨어지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페인트 업종이라는 관점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실적이 저유가가 진행이 된다 한다면 수익이 충분히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자회사 실적 자체가 회사의 주가의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사했던 실적입니다. 매출액 성장 보시다시피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이미 1분기 때 예상한 영업이익 84억 원에 단기순이익 90억 정도 났으니까 전반적으로 1분기 때 페인트 회사들이 기대치 만큼 실적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건설학은 무난하게 실적이 전개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예산은 여전히 PBR 측면에서 지금 0.78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자산 가치에 비해서 낮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안정성, 잃지 않는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건설학이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자본율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대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은 어떤 재무 내용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현금성 자산이 현재 순현금성 자산이 800억 되고, 그 다음에 유동 금융자산이 470억이니까 현재 시가총액 3천억인데 현금성 자산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만 거의 1,300억 정도의 어떤 우량한 어떤 재무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의 조건이 이렇습니다. 이게 BPS를 보시게 되면 예사가 BPS가 2012년도 주당 순자산 가치가 5만 원대인데 올해 2015년도 기준 6만 8천 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내년도도 예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누구라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종목을 선정할 때 미래의 어떤 수익에 대해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그것도 종목에 투자한다고 그랬죠.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연평균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장기 투자하겠다면 꾸준하게 연평균 10% 정도의 계속적으로 어떤 복리의 어떤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념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현재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올해 목표 가격 기준에서 6만 5천 원 정도, 그 다음에 2년 정도 보유한다 한다면 7만 6천 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KC 그린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3월 10일 날 기업 방문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창해 에탄올 후속으로 성장성 관점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워런 버핏의 간신용으로 언급해 종목이 KC 그린 홀딩스입니다. 추천한 이후에 만 원대에서 언급해드렸다가 13,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지금 7, 8% 정도 수익 구간인데 여전히 목표 가격 대비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사도 업력 자체가 1973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KC 코트레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0년도에 KC 코트레 인적 분할이 좀 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된 회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회사는 국내 37개 정도의 환경 관련, 순수하게 환경 관련 자회사로만 구성된 글로벌 환경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에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는데, 대부분 회사들이 이 회사 주력이 환경 플랜트와 그다음에 환경 서비스, 그다음에 친환경,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국내 탑 수준입니다. 거의 대부분 환경 플랜트 쪽이나 서비스 자체가 국내 수준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환경 관련 기업들이 교토의정서 발표 이후에 꾸준하게 환경 부분에 대한 규제 때문에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환경 산업에 대한 성장성 지속적으로 전개 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모멘텀 자체가 중국 시장 진출이 최근에 좀 가시화 좀 되고 있죠. 그동안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간의 환경 시장만큼은 서로 상호 배타적이었습니다. 서로 진출 못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중국 쪽에 철강 쪽에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기 오염의 주범인데 이 회사가 시범 사업적으로 진출이 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과가 나온다면 하반기 이후에 수준 모멘텀으로 작용을 좀 할 것 같고 일단은 실적입니다. 1분기 때 영업이익 자체가 73억 정도 시장 예상치를 거의 50% 정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와서 서프라이즈 실적이 전개되면서 업종에 작년도부터 KC 코트레일과 관련된 어떤 저가 수지 때문에 2013년도 이후에 수익이 악화된 부분 자체가 이미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되는 실적입니다. 올해 이제 4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좀 전개될 거고 작년에 178억이었었는데 올해 300억 정도 단기 수익을 증권사 쪽에서 예상을 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PER 기준에서 지금 올해 예상 실적도 9배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에서 8배 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워런 버핏이 선호하는 자기자본율이 이제 올해부터 15% 이상 전개된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이 실적이 가시화된다고 한다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어떤 주가의 재평가로 작용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에 대한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중소형 종목들은 여러분들 가급적 현금 흐름표를 좀 보시라고 했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예사가 플러스가 좀 나오고 있죠.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투자활동은 예사가 마이너스 투자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데 투자가 진행이 좀 되면서 현금 흐름표상에서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자체는 예사가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상되는 어떤 BPS가 꾸준하게 좀 증가 좀 되는 거고 주당 순자산가 증가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율이 18% 정도 그다음에 PER이 9배 되는 수준 환경 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면 현재 PER 8배 9배 되는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최근에 주가가 어제 이제 대량 거래가 되면서 200만 이상 거래가 좀 터졌었는데 꾸준하게 환경 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한다 한다면 16,000원 정도까지 16,000원이 봐야 PER 기준에서 12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성장성과 관련된 화장품 관련 종목이라든가 관련 PER 기준에서 25배, 30배 이상까지 상승을 감안한다 한다면 충분히 16,000원까지 목표 가격이 나올 것 같고 내년도 예상 실적이 달성이 된다 한다면 충분히 2만 원 이상까지 목표 가격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KC 콜딩스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권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워런 버핏은 환경 산업 쪽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해서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레전드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리뷰를 다시 해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사조산업은 지난주 해드린 사조산업은 목표가 12만 원 정도로 해서 매수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학은 매수 가격 6만 원, 목표 가격 6만 5천 원 정도. 그다음에 창해여탄하고 그다음에 한섬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 뭐 60%대 정도, 창해여탄은 60%, 그다음에 한섬은 40% 정도 도달했기 때문에 한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창해여탄은 성장성 부분이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관점에서 약간의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매도 가점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 5,200원인데 4,9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배당 수익을 감안한다면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추경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정권에서만 접근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창산업 같은 경우 자산 가치 측면 워낙 뛰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목표 가격 18,000원 정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조금 전에 KC클린홀딩스는 16,000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들 관련 종목들이 결국은 워런 버핏형 종목들입니다. 이들 관련 종목들 제가 추천해 드릴 때 지수가 평균 2,000포인트 이상이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5%밖에 안 올랐는데 이들 관련 종목들 7개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현재가 기준에서 34%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에서. 그리고 고점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사조산업 같은 게 2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60%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즉 워런 버핏이 얘기할 때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요즘 시장 지수를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수는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종목별로는 상당히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그 부분 자체는 결국은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접근해야 된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또 부분들이 저도 이제 3월 달부터 1인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3월 달부터 한 달 만에 제가 당시에 들어오신 분들에서 목표 수익 지수는 그 5% 정도 20% 2030포인트에서 2060포인트밖에 30포인트밖에 안 올라간 구간 속에서 제가 1인 서비스 계좌도 평균 30% 정도 조기 청산할 정도로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그 종목 쪽에 집중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워런 버핏이 기업 분석가라고 그랬죠. 기업 분석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한마디 하면서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입니다. 제가 한마디인데, 자,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저는 워런 버핏이 선호하는 종목에 투자라는 겁니다. 자, 워런 버핏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뭐냐? 조금 전에 일관된 오랜 역사를
역사를 가진 기업이고 그다음에 잘 아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기업, 그런 중에서 미래의 어떤 예상 실적이 판단할 수 있는 예상이 가능한 그런 어떤 종목에 투자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수출주보다는 방어적인 종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서 보수적인 어떤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어떤 종목들은 내재 가치 측면에서 충분히 주가가 낮은 가격에 왔을 때 주가가 사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오렌버핏형 종목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2막 2장 이제 끝났습니다. 오전장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하긴 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일본이 10거래일째 지금 상승하면서 20여 년 만에, 25년 만에 최장의 랠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중국도 뭐 잘 올라가고요. 5천선 좀 앞두고 있긴 하지만 이런 랠리 속에 우리는 좀 소외되고 있는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한 발 앞서서 추세 복귀를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 오전장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